네, 아시는 것처럼 1기 신도시 그리고 1.5기 신도시 그냥 다 통합해서 1기 신도시라고 하는데요. 자, 이 1기 신도시들이 이제 재건축 연한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재건축과 다양한 정비 사업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흘러나오는데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어떻게 투자에 나서야 될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기 신도시입니다. 일산, 그리고 중동, 삼본, 평촌, 분당 이렇게 총 5곳을 1기 신도시라고 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 일산과 분당 이 두 지역이 되겠는데요. 자, 이 두 지역 모두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리모델링 사업 등 다양한 이야기들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자, 1기 신도시 중에서 가장 큰 지역이죠. 자, 바로 분당. 이 성남에 위치해 있는 이 분당 신도시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당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성남 내 1기 신도시로서 자, 강남에 가장 가까이에 접근이 되어 있는 신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도 가장 비싼 쪽에 속하고요. 면적 약 600만 제곱미터, 600만 평 정도로 상당히 넓은 면적을 속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판교 신도시까지 같이 묶여서 가장 크고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신도시가 아니냐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만큼 그 가치가 상당히 높은 곳이다라고 말씀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89년도 4월 27일 날 일산과 신도시 개발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91년도 10월부터 입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91년도 10월.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딱 30년이 된 거죠. 자, 노후도 이제 약 30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입주한 곳이 91년도 10월이니까 이제 30년 정도 대부분 아파트들이 30년에 가까워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세종시 전까지는 국내 최대 규모의 신도시입니다. 자, 그리고 판교 신도시와 연결이 돼서 가장 최상급의 상급지 신도시, 강남과 비교해도 될 만한 그러한 입지의 신도시다라고 말을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자, 천당 아래 분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만큼 개발 계획 당시부터 가장 좋은 주거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해서 만들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교통 인프라, 녹지, 교육, 만족 어떤 거든지 다 최상급에 속하는 지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타 도시 대비 소득 수준도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교육 수준 역시 높은 편이기 때문에 실제로 교육열 자체도 상당히 높은 축에 속한다. 대치동에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 중에서 상당수가 이 분당 지역에 있는 학생들도 포함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면 좀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그 가치 상당히 높은 편이면서도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가 가장 기대가 되는 지역인데요. 자, 다른 신도시 및 재개발 재건축 단지에도 현재로서는 상당히 뒤처지는 상황입니다. 노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다른 5개 신도시 모두 비슷한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이 분당 같은 경우에는 바로 강남 옆에 붙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강남 일대에 이루어진 재건축 그리고 재개발 단지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파트 가치 그리고 생활 환경 등을 따져본다면 강남과 비교해도 될 것 같은데 그와 비교를 해봤을 때 아파트 가격도 생각보다는 많이 안 나가고 그리고 노후도 문제도 상당히 심각해지는 그러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1기 신도시 노후화 심각, 자, 수도권 5개 지자체의 고민이 깊어진다라는 신문 기사가 나왔을 정도라고 말씀드릴 텐데요. 자, 21년도 12월 10일 날 1기 신도시 개발 협약식을 맺었습니다. 자, 5개 노후 1기 신도시 시장 5명이 모여서 이 노후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상생 협약식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또는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정부 쪽에 강력하게 의견 제시를 하고 그와 함께 다양한 방식으로의 개발을 추진을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이 5개의 1기 신도시 집중하실 필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지금 현재 분당 정비사업 진행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1년도 2월에 정자동의 한솔마을 주공 5단지가 리모델링 사업 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자, 하지만 수직 증축 아니고요. 수평 증축으로 일부가 조금 늘어나는 수준으로 그쳤습니다. 자, 그 2달 뒤에 구미동의 무지개마을 4단지 역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는데요. 이 역시 수평 증축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할 때 수직 증축 그리고 수평 증축을 2개를 다 고려를 하게 되는데 분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수직 증축이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리모델링 사업과 재건축 사업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간단하게 비교를 해보면 관련법과 사업 연한, 사업 기간, 일반 분양분, 기부 체납 및 임대, 그리고 수익성 등 다양한 부분들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가능하다면 무조건 재건축을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자, 구조상 이 분당 지역은 수직 증축이 상당히 힘든데요. 이거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리모델링은 일반 분양분도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조합원들, 그러니까 여기 살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분담금 부분이 조금은 더 늘어나실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주택 공급 부족으로 앞으로는 또 재건축 쪽에 조금 더 힘이 실릴 것을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려서 지금 서울 쪽에 아파트 가격 계속 오르던 이유가 공급이 부족해서인데 이 분당에서만 재건축을 다 풀어버리게 된다면 그 갈증을 상당 부분 해소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만큼 이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더 커져 나갈 수밖에 없다. 정부에서도 지금 고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하지만 이 재건축이라는 게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힘들어서 못하는 거다라고 내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업 연한도 이제 30년이 지난 뒤에 이 건물의 노후도도 측정을 해봐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상당히 있다 보니까 단기간 내에 추진이 되고 1년 사이에 이것이 진행이 되어서 주택이 공급되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자, 분당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라인, 그러니까 분당선 그리고 신분당선 이렇게 두 개의 라인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두 개 모두 분당 이름이 붙을 만큼 그 위상은 상당히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이렇게 지하철 라인이 지나가고 또 한쪽에서는 탄천변의 그 라인, 바로 이 천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개발이 좀 어려운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함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 지하 공동구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분당, 자, 이 분당 같은 경우에는 분당뿐만이 아니죠. 신도시들 같은 경우 대부분들이 지하에 대형 공동구를 파서 그곳에 상수도, 전력, 통신 등 다양한 라이프라인들을 이 지하에 깔아 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리모델링 사업을 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지하 주차장을 현재 아파트가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이 파기는 상당히 어려운 구조다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까 말씀드렸던 수직 증축이 불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껴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분당은 수평 증축밖에는 거의 수평 증축만 가능한 상황이 되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재건축을 통해서 제대로 아파트를 만들어야지 기반, 그러니까 기초공사가 들어가야지 지하 공동구에 데미지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하 주차장도 여러 층으로 팔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된다는 겁니다. 아파트 살기 좋죠. 자,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나 주차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하 주차장 2층, 지하로 2층, 3층, 4층까지도 팔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개발이 되어야 더 가치는 높아진다는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분당뿐만 아니라 신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들이 대부분 학교들과 붙어 있습니다. 길을 놓고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아파트 하나와 바로 펜스 하나만 놓고 바로 옆에 학교가 붙어 있다 보니까 교육 환경 영향 평가를 비껴나가기가 상당히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앞으로 이 분당 지역 어떤 식으로 재건축이 될지도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분당 서현동의 시범단지입니다. 자, 시범단지에 삼성, 한신, 우성, 현대, 한양, 자, 이렇게 총 4개의 단지가 바로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출범을 했습니다. 자, 시범단지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만들어졌고 그리고 가장 먼저 재건축을 추진하는 그러한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자, 이곳을 살펴보게 된다면 용적률이 약 190% 정도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많게는 200%까지 되다 보니까 여유 용적률은 약 80% 정도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조금은 높은 편에 속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은 한 180%, 170에서 180% 정도의 용적률이어야 조금은 더 괜찮은 사업성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자,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분명히 사업성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다못해 주차 공간이라도 좀 제대로 늘어난다고 하면은 이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 여기 집 가지고 있는 사람들 돈 몇 억씩 들여서라도 아마 재건축을 희망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런 만큼 이 분당 시범단지의 재건축 눈여겨보실 필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역세권별 재건축 유명 단지, 자, 어떠한 곳들을 투자를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분당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지만, 자, 현재의 용적률이 무조건 낮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3종 또는 상업지구에 속해 있어야 제대로 된 용적률로 괜찮은 사업성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수직 또는 수평 증축이 힘든 곳을 노려야 리모델링이 아니라 재건축으로 추진이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사실 리모델링을 노리기보다는 재건축을 노려야 제대로 된 투자를 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교육 환경 영향 평가를 패스할 수 있는 곳. 자, 최소한 도로 하나라도 2차선 도로 하나라도 있어야 이 영향 평가를 쉽게 패스를 할 수 있어집니다. 자, 이거 분명히 생각해 보시고 투자 나서시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주민들의 협조가 잘 될 곳. 이게 어떤 거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예전부터 오랫동안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최근 들어서 많은 손바뀜이 이루어진 곳, 그리고 등기를 띄워봤을 때 좀 젊은 사람들이 이곳을 갖고 있는 곳들이 조금은 더 협조가 잘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새롭게 변화가 되고 많은 젊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곳, 손바뀜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곳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업무 시설이 가깝고 계속적인 발전이 가능한 곳을 찾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러한 곳들을 찾아서 투자에 나서신다라면 1기 신도시, 분당, 일산 다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자, 괜찮은 곳들 분명히 괜찮은 수익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러한 곳들 노려서 투자에 나서시기라고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자, 상급지이다 보니까 지금 당장 투자를 하시기에는 투자 금액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갭 투자에 나서실 경우에는 보통 필요하신 금액대가 7억에서 약 10억 사이 정도, 그 정도 금액이 발생이 되는데, 자, 틈새 매물을 노려서 저는 투자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재건축이 가능할 만한 곳에 상업시설에 저는 투자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자, 입주권을 노려서 상업시설에 투자를 한다면 지금 현재 주택수에도 포함이 안 되고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영리한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곳들 어디 있는지 전문가분들과 꼭 한번 상담하셔서 입주권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곳에 투자에 나서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반적인 갭 투자 비용의 거의 10분의 1 수준. 그 정도면 충분히 투자 가능합니다. 자, 이러한 영리한 투자 해보신다라면 앞으로 새롭게 변화할 1기 신도시 강남 바로 옆에 있는 이 분당권역도 충분히 새로운 아파트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한 곳들을 노려서 투자 나서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